이 춘절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의 회복의 속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죠. 이동하는 인구 수가 한 100% 정도 넘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그 언제 국내 소비가 폭발하냐. 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증시 이야기부터 하자면 1월에 코스피가 거의 한 10% 이상 올랐는데 가장 큰 요인을 꼽자면 이제 중국 효과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중국이 이제 그 봉쇄를 풀고 리오프닝으로 이제 전환을 하면서 기대감이 생기는 건데 우선은 중국 그 현지 사정이 어떤지 좀 현황부터 좀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뭐 춘절이 지난주 갓 지나가지고 네. 그래서 중국이 12월 10일부터 코로나 봉쇄를 풀었기 때문에 이 춘절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소비의 회복의 속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죠. 소비 회복 속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제 구정 때 우리로 치면 네. 이동하는 인구 수가 작년에 한 10억 9천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금년 연인원으로 보면은 한 20억 9천 정도, 한 100% 정도 넣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동 인구가. 그렇죠. 이동 인구가. 이게 뉴스 보고 저도 헷갈렸는데 아니 이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20억이지? 중국 인구가 20억이 안 되는데 근데 한 번 이동했던 사람이 또 딴 데로 그렇죠. 이동하고 그렇게 이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우리도 그렇지만 시골에 고향 가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매출이 안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관광지나 이런 데 얼마나 놀러를 갔냐. 고향 가서 부모님 모시고 딴 데 또 놀러 가고. 그래서 그게 핵심이죠. 예, 예. 그래서 그 소비의 척도는 그 관광지로 얼마나 놀러 갔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그걸 보면은 대략 한 30% 정도? 이제 그 정도는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동수는 뭐 100% 늘었지만 인구수는 매출액은 한 30%. 그래서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뭐 100%나 200%나 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중국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소비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중국 대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오미크론 그 감염률이 대략 한 80에서 90%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감염이 됐다고 보여지고. 열의 8, 9은 이미 한 차례 그렇죠. 걸렸다. 네. 근데 이제 시골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확산 속도가 좀 느려서 아마 이번 뭐 춘절이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한 8, 90% 감염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게 코로나가 걸리면 그 중증이 아니라고 하면 집에서 움직이질 않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네. 아마 그게 이번 그 춘절 기간에 이동은 많았지만 이게 소비는 그렇게 늘지 않았던 이제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건은 결국은 이제 이게 그 언제 국내 소비가 폭발하냐. 그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국의 집단 면역을 언제 이제 달성을 하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중국이 보고 있는 것은 아마 당초에 그 영국 같은 데서 예측하기는 1월에 이제 1차 확산이 이루어지고 그 고향 갔던 이제 농민공들 한 3억 명 되는 사람들이 다시 이제 도시로 돌아왔을 때 2차 감염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아마 3월 초 정도에 피크아웃을 할 거라고 봤는데 이번 이제 구정 때 뭐 이런 저간의 상황을 예측을 보면서 수정을 한 것 같아요. 중국 자체적으로요? 아니요, 그 예측기관이. 기관들이. 그래서 대략 아마 1월 중순에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피크아웃하고 내려온다. 더 빨리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보통 한 2주 정도 되면 뭐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아마 2월 안쪽에 이게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아마 3월 양회 이전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월에 피크아웃하고 2월에는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걸로 보고. 그럼 그 전보다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당연히 좋은 걸 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중국이 하여간 동네 북이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 안 풀면 왜 바보짓하고 안 푸냐. 그렇게 이제 그 비난을 했고 또 지금 코로나를 풀었더니 이게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경제가 더 나빠진다. 또는 아이러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석유부터 시작해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된다. 그렇죠. 뭐 이제 무슨 짓을 해도 이건 네. 터지는 건데 이건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팽배해 있는 그 반중 정서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믿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우리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그 본부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중국 경제가 나빠서 우리 경제가 작년에 어려웠다. 네, 네. 증시도 어려웠다 그러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리커버하면 네. 이거 좋아지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무역 수지 적자가 나면서 이게 중국이 구조적으로 크게 이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돈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머니플로우가 중국에서 어떻게 가고 있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에 보면 이제 뭐 한국의 외국인이 한 7조 정도 연초 이래로 이제 주식을 네. 샀다. 국내 증시에. 근데 중국은 지금 아까 제가 오면서 잠깐 봤더니 오늘 오전장에 이미 160조 그 160억 위안이니까 대략 한 2조 9천억 예. 우리 돈으로 예. 그 정도 돈이 들어왔고 최근 이제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보면 대략 한 1,000억 위안 그 올해 쳤을 때 한 18조 정도 돈이 1월 한 20일까지 들어왔어요. 1월 들어서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하루에 네. 1조씩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구정 지나고 나서는 오늘 같은 경우에 3조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돈이 바라보는 중국은 이게 약간 이제 뭐 언론이나 이것하고는 다르게 간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올해 들어서 이제 외국인이 한국 증시도 이제 많이 주식을 이제 사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이머징 마켓 전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 보는데 역시 핵심은 중국 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앞에서 이제 말씀하신 게 그쪽의 집단 면역이라든지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코로나 확진자 피크 이거는 조금 시간이 남았고 그러면 아직 경기 회복은 본격화되지도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4분기가 코로나 2차 확산 때문에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2.9% 2%대 성장률을 냈고 그게 이제 중국이 작년에 3%대 성장으로 가게 된 이제 중요한 요인이 하나 됐죠. 근데 지금 12월 달에 위드 코로나 전환을 하면서 이게 2차 확산이 아마 1, 2월 달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금년 1, 4분기 GDP도 수치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올해 1분기도. 그렇죠.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이제 더블 딥의 바닥을 이번에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뭐 스마트 마니들은 항상 실물도 빠르죠. 그렇죠. 빠르죠. 그래서 작년 1, 4분기를 바닥으로 봤다가 한 번 더 이제 밑으로 쿵 내려앉는 거기에 이제 확실하게 방점을 찍는 것이 아마 금년 1, 4분기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경기를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스마트 마니들의 경우들은 이제 안심하고 질러버리는 더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그 작년 4, 4분기, 금년 1, 4분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중국이 더 강력한 이제 경기 부양, 내수 부양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아마 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르게 스마트 마니들은 이미 그거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언제였더라? 작년에 시진핑의 그 3연임이 확정되고 나서 막 외국인 자금이 중국에서 막 빠져나오고 있다. 뭐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국 막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거네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정치에서 얘기하는 그 레토릭 이것하고 예. 팩트하고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그걸 이제 차이나 런이라고 뭐 우리도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네, 네.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언론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결국엔 돈이 빠진다는 건 두 가지죠. 하나는 캐피탈 마켓에서 돈이 빠지는 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직접 투자를 했던 기업들이 돈을 뺏어가는 공장 갖고 나오는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면 이제 월별로 보면 중국 자본시장에서는 10월 달 한 달에만 이제 순유치 있었고 네. 11월, 12월, 1월 연속 3달 순유입이에요. 그래서 빠졌던 돈보다는 이제 몇 배의 돈이 다시 들어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캐피탈 마켓에서 차이나런은 이것은 조금 엉터리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당시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FDI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이 직접 투자하는 걸 보면
이게 이제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2019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하고 난 이후로 19, 20, 21, 22 4년 동안 외국인의 직접 투자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사상 최대치를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미 그럼 들어가 있는 외국 기업들, 외상 투자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했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럼 외상 투자 기업들이 공장을 뺐다고 하면 외상 투자 기업들의 수출이 줄어들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제재나 사회 불안정 때문에 코스트가 높아지면 돈이 안 돼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외상 기업들의 수출 금액은 역시 사상 최대였어요. 그리고 외상 투자 기업들의 무역 수지를 보면 네. 이것도 사상 최대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차이나 런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과장이다. 그래서 캐피탈 마켓이든 이제 그린필드든 이것은 돈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조금 이제 정치적인 그 관점에서 이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하고 네네네. 그 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돈은 완전히 다르게 액션하는 이제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금융을 통한 투자도 늘고 있고, 그리고 실물 투자를 하는 것도 같이 늘고 있고. 예전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시진핑의 1인 독주 시대는 한국이 돈 벌 기회다. 예, 요건 이제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요. 네. 그 지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국은 뭐 중국에 수출하는 것의 92%가 자본자하고 중간재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성장이 이제 리커버를 한다고 하면 한국의 중간재 수요는 당연히 따라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독재 초기 국면에서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는데, 새로운 관리가 이제 취임하게 되면 네. 횃불을 3개를 갖고 흔든다. 횃불 3개. 그렇죠. 뭐 그 신관산릉 쌈바호 이런 말을 쓰는데 예. 네. 그 새로이 관리가 등장하게 되면 네. 3개의 횃불을 갖고서 흔든다는 건데 네. 그만큼 이제 새로운 정책 네.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한 이제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의 중간재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 경제 리커버는 우리 중간재 수출에 이게 기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게 자금 측면에서 우리가 놓고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 그 퇴출하는 기업들이 많다가 보니까 중국은 더 이상 안 되는 이제 나라, 빨리 이제 공장 빼야 된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가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우리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이 원래 우리 거냐나, 미국에서 일본 넘어가고 일본이 그렇죠, 우리한테 온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51%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이 반도체 기술을 한국에 넘기고 나서 그렇게 애통해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삼성이 40조 이익 내면 20조는 손에 피 한 방울 안 붙이고 가만히 있던 외국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뭐 한국에서는 중국이 다시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1인 독재 시대 폐쇄 경제로.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네. 전 세계에서 무역을 지금 1등하고 있는, 수출 수입 1등하고 있는 나라가 폐쇄 경제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자살행위죠. 그럴 가능성도 없을 거니와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스스로 이제 망치는 건데 네. 이번에 이제 중국의 그 작년 당대회 문건이나 12월 달에는 이제 경제공작회의 문건에서 보면 네. 대외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4가지 정책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어요. 폐쇄 경제로 간다는 이런 게 애초부터 없습니다. 그렇죠. 그 이제 대외 경제, 그 대외 개방 확대는 이 서비스나 금융산업의 확대가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를 놓고 보면 중국이 이제 아이러니지만 미국이 공급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봉쇄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이것의 반작용으로 오히려 중국은 개방을 더 확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 그걸 이제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 한국에 이 기술은 넘겼더라도 네.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지금 최근 25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듯이 우리도 그 기회가 지금 이제 오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게 굳이 우리가 직접 손으로 이게 물건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물론 돈을 버는 거지만 돈을 일하게 해서 돈을 버는 것,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대외 개방 정책은 계속해서 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전통적인 산업을 벗어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도 돈 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근데 약간 이제 관성에 젖어가지고 자꾸 사람들이 이제 옛날의 추억을 자꾸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이 많이 좀 한국으로 넘어오겠네. 그럼 이제 항공주, 화장품 관련주들 그게 초반에는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혹시 그런 추억이 다시 좀 현실화될 수는 있을까요?